안녕하세요. 정치빈입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했죠. 사실 저는 그냥 듣자마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좀 파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여권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말하면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통해서 중도층의 표를 땡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인데 뭐 그 분석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치에 관심이 덜하거나 이제 약간 대중분들은 민주당을 진보, 국민의힘을 보수로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라고 할까? 실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쪽이 맞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만 좀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다 아는 거거든요. 이게 좀 내용이 길어질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대로 넘어가면 자유당 계열, 민주당 계열의 이렇게 정당이 나오면서 어쨌든 정치 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독재를 하고 뭐 불법 선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야를 하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계열이 정권을 잡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로 이어지면서 무너지고 이제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다시 독재를 하고 그리고 사망을 했죠. 뭐 서울의 봄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뭐 다시 또 정권을 잡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기나긴 시간을 지나서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히게 되는 시간이 열립니다.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독재 정권과 싸우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들이 진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거는 보면 그냥 독재랑 싸운 겁니다. 반독재의 느낌이지 과연 이거를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보면은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게 노태우 대통령으로 이어지잖아요. 첫 번째 선거를 해서 첫 번째 대중선거를 통해서 하지만 군부 세력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후보죠. 그러니까 군부와 힘을 합친 세력으로 엄청난 세력을 통해서 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 세력이 어쨌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자유당 계열이었던 그 세력들이 물론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저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방금 말씀대로 김영삼 대통령이 또 민주화 세력에 상당 지분이 있던 이었는데 넘어가면서 민주화 세력이 쪼그라든 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김대중 후보가 군부 독재의 뿌리 중 하나인 김종필 총재와 힘을 합쳐서 정권을 처음으로 잡는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잡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확실히 더 김대중 중심의 민주당계와 한나라당계가 진보와 보수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계가 상대적으로 군부 독재랑 계속 싸워온 이미지잖아요. 뭔가 독재랑 싸워온 이미지가 계속 누적돼 왔고 그러니까 진보적인 느낌을 갖고 가는 건 있는데 이 엄밀히 말하면 진보라고 볼 수 있냐?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각도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진짜 진보 정치 세력이 필요해. 외국처럼 필요해라고 그런 걸 느꼈던 이들이 만든 좀 대표적인 정당이 이제 90년대 초중반 후반에 나왔던 민주노동당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민노당은 처음에 민주당, 한나라당도 그냥 다 똑같은 보수 세력으로 본 거죠. 그냥 뭐 독재에 싸웠어? 아니야, 독재였어. 뭐 이 정도로 본 거죠. 그 차이점을.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을 거듭나겠다면서 민주당이 대체 세력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 사람 인식에서 몇십 년간 쌓은 거라 쉽게 풀리기 어렵잖아요. 결국 민노당이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대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후에 민노당의 후신이었던 막 통합진보당부터는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편을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계열을 쫓아내자로 바꿨던 거죠, 전략을. 그러면서 단일화들도 그때 12년 총선 때부터 많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전후로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새누리당, 뭐 국민의힘, 새누리당 계열을 쫓아내고 민주당이 우파 자리를 차지하고 진보정당이 좌파 자리를 차지하는 전략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진보정당 대표적인 계열이 정의당인데 정의당이 그런 역할을 갖고 가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에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나름 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인기를 얻었죠. 근데 이제 정의당이 어느 순간부터 자체 세력화를 위해서 이제 더 살아남아야 된다 싶어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전략으로 갔다가 지금 아예 퇴출돼 버린 겁니다. 뭐 이건 예전에 제가 길게 다룬 적이 있어서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엄청 길게 들었는데 사실 외국 정당 기준, 외국 정당의 스탠스로 보면 정의당, 예전 정의당이 3인당 우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인당도 완전 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계열, 그 시각으로 보면 국민의힘, 민주당은 완전 우파인 거죠. 더 우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내용이 계속 좀 넓어지는데 민주당은 예전부터 되게 지지층 전략을 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뿌리는 어쨌든 저는 보수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진보적 스탠스를 다 챙겨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스탠스나 이제 확장력이 좀 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이해상충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도 52시간 지금 제외에 관해서 원래는 약간 좀 타협하는 듯 가다가 노동계가 반발하니까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놓고 보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한나라당보다는 왼쪽이지만 이게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라든지 뭐 정의당이 아니어도 진보 정당의 존재가 필요하긴 합니다. 소위 말하는 방패자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소위 말하는 우선 소득이 많은 뭐 편하게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위주로 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지만 어쨌든 이 민주당계나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은 지역을 위주로 한 정당들이기도 하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어쨌든 영남 그리고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짜면 되고 민주당은 호남 그리고 고소득층의 나머지를 기반 삼아서 옛날에 했던 것도 있었죠. 실제로 이건 좀 너무 편의한 그러니까 되게 좀 제가 심플하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또 비고소득층 그러니까 하위층 안에서도 생각들이 다 너무 달라서 굉장히 민주당은 표심 잡기가 어려운 것들은 있어요. 이게 막 예전에는 반독재 독재 계열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적대화하고 이런 게 편했는데 지금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상층도 중상층 나름이고 하위층은 또 보수층 지지하는 경향도 있고요. 야, 저는 이걸로만 얘기해도 진짜 1시간 동안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튼 시간이 흘러 반독재 독재에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포지셔닝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 진보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진보라서 진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민주당이 진보 같고 국민의힘 보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자로 놓고 친다면 민주당 국민의힘은 보수가 맞고 국민의힘이 근데 더 보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할 수 있는 건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거죠. 현재 진보층의 사이드에서 표를 다 땡길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화법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어차피 진보도 나를 찍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뭐 제 말은 없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전에는 나름 힘 있는 진보 정당에 있어서 표를 갉아먹을 수 있었던 것들도 이제는 필요 없이 그런 걸 못했던 말을 그냥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덧붙이면 예전에 정의당이 좀 살아있을 때 여론조사 같은 걸 한 게 있는데 정의당 당원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꼭 이재명 대표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땐 대표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면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하고 싶은 정책을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 성남시절 때부터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무상시리즈 같은 거 전부 다 진보 정당의 실제 정치에서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나름 유일한 인물이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실제 그래서 정의당에서 지금 이재명 계열로 넘어간 분들도 많아요. 민주당 계열로 넘어간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그 진짜 큰 역사상에서 보더라도 가장 그 좀 유력한 정치 대권 후보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정책적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논쟁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사실 되게 별거 아닌 멘트로 봤던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저는 언급되고 이렇게 논란? 이렇게 논의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한번 풀어봤고 나중에 또 좀 이런 기회 있으면 또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정치민이었습니다.